2016년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에서 로맨틱한 영화, 시적인 풍경, 그리고 발달된 문화로 유명한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여론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미스터리와 비상식적인 요소들이 얽혀 마치 한 편의 긴장감 넘치는 추리소설이나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갓 결혼하여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새 신혼부부가 그들의 아파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수많은 의문과 음산한 분위기를 남겼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부산의 평범한 아침,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속삭이는 파도 소리. 하지만 도시 한 구석에서 한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가시지 않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 불과 얼마 전 신혼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이젠 어떠한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마치 날카로운 경종처럼 울려 퍼져 경찰과 사회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미니언과 최샤오미라는 이름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점차 언론의 중심에 서며 인터넷 게시판에서 폭풍 같은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실종 사건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단서와 긴장감 넘치는 세부 사항으로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미로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층, CCTV, 수상한 메시지들, 그리고 가족의 의미심장한 진술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 마치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듯한 모호한 그림이 됩니다. 이것이 재산 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의 결과일까요? 아마도 당신도 수많은 가설과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커튼 뒤에 서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타나는 모든 세부사항은 불안의 기운을 품고 날아드는 낯선 바람처럼 느껴지며 미스터리라는 두 단어가 이 사건의 모든 기운 안에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온 부산은 마치 대규모 추격전에 휩쓸려 골목길, 기차역, 주차장, 책상 위, 전화기 대화 하나하나까지 탐색하면서도 모든 단서는 단단히 닫힌 문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던질 질문은 분명 이럴 겁니다.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이제부터의 여정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실종의 시작 2016년 5월 31일 화요일의 평화로운 하루가 부산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미스터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해안가 상점들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단골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서 안의 분위기는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서면서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모습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도움을 갈망하는 외침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손미니언의 아버지로 손미니언은 34세의 남성이자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혼부부의 한쪽이며 부인 최샤오미는 부산 연극단의 두드러진 배우였습니다. 이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게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이 5월 28일부터 끊겼으며 이미 3일이 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몇십 번을 시도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애매한 가설들이 맴돌았을 겁니다. 사고일까? 납치일까? 아니면 차마 입에 담기도 두려운 더 끔찍한 무언가일까? 생각할수록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꽉 조이는 것처럼 느껴져 그는 경찰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첫 단서가 나올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즉각 접수한 뒤 부부의 아파트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단지 한 아버지의 걱정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시작점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조사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부산의 고급 주택, 단지 15층에 위치한 보안이 철저한 깔끔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토록 주목할 만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낯선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이 장면은 손민이언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는 그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고 먼 여행을 가야 할 때도 항상 데리고 다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집을 떠났다면 절대 강아지를 두고 갈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묘한 모순이 느껴지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외부 침입이나 싸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방 테이블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약간의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설거지통에는 식기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이 집은 혼란을 겪은 것 같은 흔적은 없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밀하게 수색을 진행하며 아파트에서 사라진 4가지 개인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지갑,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여권이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행이나 해외로 이동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왜 준비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즉시 국제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손민이언과 최샤옴이 모두 그 기간 동안 한국을 떠난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극적인 단서는 아파트 단지의 CCTV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월 27일 밤에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은 최샤오미가 저녁 10시쯤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들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보였으며 어떤 위험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쯤 손민이언은 친구들과 늦은 술자리 후 귀가했습니다. 그의 모습도 평범하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이후로 아파트를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떤 CCTV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수십 대의 작동 중인 CCTV를 피해 어떻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문을 통해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을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낸 비밀스러운 루트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건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복잡한 배경을 가진 걸까요? 그날 아침 고요하게 비어있는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끝없는 미로처럼 펼쳐집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경찰서로 들어선 그 여름 아침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모든 답은 새로운 단서가 하나하나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초기 수사 손민이언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부산경찰은 즉각 실종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한 수사팀을 신속히 구성했습니다. 초기 수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마치 시간이 촉박한 경주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실종 사건에서 첫 48시간은 단서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알기에 수사관들은 가능한 모든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여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상한 아파트와 비정상적인 정황들 경찰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아파트의 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5층에 위치하며 고급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단 한 평도 놓치지 않고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장소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의자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사용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주방 테이블에는 약간의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싱크대 안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슈퍼마켓에서 사온 물건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이나 기회조차 없었던 듯 보였습니다. 부부의 강아지, 즉 아파트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 증인은 더욱 이상한 장면을 제시했습니다. 강아지는 며칠 동안 혼자 남겨졌음에도 건강했고 경찰을 반갑게 맞이하며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강아지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집을 떠나며 애완동물을 방치했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철저히 조사하던 중 경찰은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의 사라짐을 확인했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지갑, 그리고 두 사람의 여권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증거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긴 여정을 계획했다면 왜 준비된 흔적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런 점들은 경찰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출국 기록과 초기 결론 위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부부의 출국 기록을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한국을 떠났다면 공항이나 국경에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민희언과 최샤오미가 한국 영토를 벗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상한 흔적만 남겨두고 아파트를 떠난 것일까요? 수사관들은 구체적으로 주변 공간과 공용구역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CTV와 수많은 의문들, 아파트 단지의 보안 시스템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략적 위치에 총 22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모든 주요 구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5월 27일 밤과 28일 새벽 사이의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엘리베이터 카메라에는 최샤오미가 저녁 10시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보였으며 위험을 감지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3시간 후인 새벽 3시경 손민희언이 늦은 술자리 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역시 평범해 보였으며 어떤 불안한 징후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 이들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은 단 한 대의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비상계단 모든 출구를 철저히 점검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나가지 않았거나 적어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진술과 최초의 의심이와 동시에 수사팀은 이웃 주민들과 아파트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이웃들은 부부가 조용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으며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몇몇 이웃들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부부의 아파트에서 큰 싸움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은 사건의 흥미를 더했지만 이것이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민희언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다소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매우 사랑하고 있어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그림자의 등장, 이 초기 수사는 복잡한 세부 사항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찬 그림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명확한 대답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부부는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혹은 강제로? 부산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미스터리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와 기묘한 흔적들, 현대 사건에서 CCTV 시스템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침묵의 증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발생한 젊은 부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서는 이러한 CCTV들이 오히려 미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답과 질문이 뒤섞이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CCTV의 존재 덕분에 경찰은 가장 중요한 이상점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건을 더욱 기묘하고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CCTV 시스템 손미니언과 최샤오미가 살던 아파트는 총 22대의 첨단 감시 카메라로 모든 주요 지역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로비,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5층에 거주하는 이들이 건물을 나가려면 반드시 적어도 몇 개의 CCTV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능력으로 인해 경찰은 손미니언과 최샤오미가 아파트를 떠난 시간이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5월 27일부터 신고가 접수된 5월 31일까지의 CCTV 영상을 전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미스터리한 영상 먼저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카메라는 5월 27일 밤 10시경 최샤오미가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위험을 감지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인 28일 새벽 3시경 손미니언이 친구들과의 회식 후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인상적인 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별 탈 없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간 모습이 CCTV에 기록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그 후 손미니언과 최샤오미가 엘리베이터나 계단 혹은 정문을 통해 나가는 장면은 단 한 대의 카메라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의문 15층에 거주하던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와 계단 CCTV를 피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설사 그들이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피하려 했더라도 22대에 작동 중인 CCTV를 완벽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시스템의 사각지대, 미스터리를 품은 경로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카메라 설치 위치를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구역을 최대한 커버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가장 최신 기술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 사이의 일부 구석이나 좁은 공간은 카메라 각도가 닿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곳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감출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아파트의 비상구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비상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숨겨진 공간으로 누군가가 이곳을 통해 도망치거나 탈출을 강요받았다면
CCTV에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서 사라지다 범위를 점점 넓혀 조사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이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주변 지역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차량은 그대로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안 차량이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인근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의 CCTV도 조사했지만 두 사람이 부산을 떠난 모습을 포착한 영상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비상구를 통하지 않고 차량도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치 공기처럼 흔적 없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답변 없는 질문들 CCTV 분석에서 경찰은 결국 수많은 질문에 갇힌 미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5층에 거주하던 두 사람은 어떻게 완벽히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이렇게 된 걸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 CCTV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신비롭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서가 미스터리라는 그림을 새롭게 그려내는 상황에서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추론력과 기술에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문제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데이터 분석 실종 사건에서 휴대폰은 종종 진실을 잇는 작은 조각들을 찾아내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집니다.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실종 사건에서도 휴대폰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건의 다른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났으며 이는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는 비밀들을 열어주는 동시에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모호한 경고. 2016년 5월 28일 오후 1시 7분 손미니언은 자신의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메시지에서 자신의 집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하루 동안 가게를 닫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업무 관련 알림처럼 보였지만 메시지의 표현 방식은 수신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손미니언은 과거에도 직장이나 생활에서 여러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짧고 퉁명스럽게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는 의문을 품고 전화를 걸어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손미니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한 느낌의 시작은 이후 메시지들에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최샤오미의 메시지, 건강 신호의 경고인가, 숨겨진 신호인가. 같은 날 오후 2시 56분, 최샤오미는 그녀가 활동하던 연극단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그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다음 연습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 통보처럼 보였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동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샤오미의 메시지 표현은 평소 그녀가 사용하는 방식과 달라 보였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 있는 어조였습니다. 샤오미와 가까운 한 동료는 경찰에게 메시지의 문체가 어색하고 그녀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5월 29일 저녁 6시 28분, 손미니언은 또 다른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게 운영 자금을 동업자의 계좌로 전액 송금했으며 이후 짧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손미니언은 통화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며칠 동안 가게에 나갈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동업자는 그의 급박한 행동에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손미니언은 모든 것이 괜찮다. 일이 끝나면 자세히 설명하겠다.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동업자에게 강한 의문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실종 사건과 관련된
징조일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메시지, 은유적인 사과, 5월 30일. 이른 아침, 최 샤오미는 오전 6시 20분에 연극단의 친한 동료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컨디션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에서 그녀는 이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문제를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했습니다. 샤오미의 과거 정신건강 문제를 잘 알고 있던 동료는 그녀가 다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는 메시지에 깊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단지 안부를 묻고 위로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 답장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메시지에 담긴 공통된 이상점 경찰은 두 사람의 메시지들을 종합하면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긴급한 일 또는 건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이유를 묻더라도 손미니언과 최 샤오미는 의도적으로 직접적인 답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샤오미가 자신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산의 병원 시스템에서 그녀의 입원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입원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며 거짓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31일의 결정적 통화. 31일 오전, 손미니언은 아내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며 연극단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당분간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이후 손미니언과 샤오미 모두 어떠한 연락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메시지에 숨겨진 불안한 그림자 경찰은 손미니언과 최 샤오미의 메시지와 행동들이 시선을 의도적으로 끌거나 외부와의 연결을 끊기 위해 조작된 시간이 아니었는지 의심했습니다. 누군가의 협박을 받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계획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잘 작동하는 퍼즐처럼 보이는 문자들에는 다른 의미와 공포감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두 사람의 메시지 뒤에 감춰진 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족사와 관계 분석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삶을 깊이 파헤치는 과정에서 종종 본인조차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 단서를 발견하곤 합니다. 손미니언과 최 샤오미의 경우 복잡한 과거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그리고 잠재적 동기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퍼즐의 중요한 조각으로 작용합니다. 손미니언의 젊은 시절, 가슴 깊이 새겨진 첫사랑 손미니언은 열정적인 대학 시절 동안 준미진이라는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준이지만 친구들과 지인들은 주로 그녀를 준미진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미진은 매력적이고 지적이며 야망이 넘치는 인물로 젊은 손미니언의 이상적인 연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서로의 반려자라고 느낄 정도로 모든 시간을 함께하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미진은 친구들에게 손미니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몇 년 뒤 이별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별의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손미니언의 가까운 친구들은 미진이 불성실했다거나 오히려 손미니언이 미진의 야망에 압도당해 관계를 유지할 자신감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진은 손미니언과의 이별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한 남성과 서둘러 결혼했지만 이 결혼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진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의 양육권을 잃으며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최 샤오미의 삶, 상처로 가득 찬 과거와 배우의 길. 최 샤오미의 삶 또한 어린 시절부터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외곽 도시의 중산층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샤오미는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품었지만 엄격한 퇴역군인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샤오미는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안고 조용히 자신을 닫아걸었습니다. 배우를 꿈꾸며 연극계에 발을 들인 샤오미는 점차 내면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성공적인 배우는 아니었으나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동료들의 험담과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악성 소문에 휩쓸린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면의 예민함과 상처는 샤오미가 손민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열린 한 예술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손민현과 샤오미의 운명적인 만남. 손민현과 최샤오미는 부산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마음의 교감은 두 사람을 금세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민희연의 가족, 특히 그의 아버지는 이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이고 부유한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불안정한 경력을 가진 배우와 결혼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는 샤오미의 경력이 손민희연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압력을 무릅쓰고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짧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결혼 생활은 이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준미진의 귀환, 과거의 그림자. 그러나 모든 상황은 손민희연의 옛 연인 준미진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다가 이혼과 양육권 상실의 아픔을 뒤로 한 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부산으로 돌아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다시 손민희연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손민희연의 친구들은 미진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최소 2번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미진은 손민희연의 아버지와 별도의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대화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미진이 실종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의 균열 조짐 또한 행복해 보였던 손민희연과 샤오미의 결혼 생활에도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이 존재했습니다. 근처 이웃들 중 몇몇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부부의 아파트에서 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밤중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여성의 울음소리는 이웃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뒤엉킨 관계와 불가사의한 사건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사와 과거의 상처, 그리고 사랑과 질투가 혼재된 상황은 퍼즐처럼 사건의 전체 그림을 완성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과거와 관계 속에 내재된 깊은 동기가 손민희연과 샤오미를 이끌어온 현재의 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고급 아파트에서 감시 카메라에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손민희연과 최샤오미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총 22대의 감시 카메라가 건물을 사각지대 없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지하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실종은 풀리지 않는 의문만 남겼습니다. 신뢰할 만한 도우미인가
미궁의 함정인가? 논리적으로 경찰은 처음부터 아파트 보안 시스템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면 손미니언과 최샤오미가 아파트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떠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강철의 눈이라 불리는 이 카메라 시스템은 오히려 해결될 수 없는 악몽 같은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28일 새벽 3시 손미니언이 귀가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기록된 후 두 사람이 아파트를 떠나는 흔적은 단 한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위치 또한 미리 설계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짐의 의문 15층에 살던 부부가 감시 카메라의 시야를 피하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시도했다 해도 22대의 카메라를 완벽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경찰은 자연스럽게 자문하게 됩니다. 과연 부부는 아파트를 떠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현장 조사, 숨겨진 경로를 뒤집어보다 부산 경찰은 아파트의 모든 출입 경로와 내부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건물의 정문입니다. 로비에는 정면과 오른쪽에 설치된 2대의 카메라가 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곳을 지나가려면 카메라의 시야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도 조사했지만 두 사람이 15층에서 내려온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작은 가능성 중 하나는 15층 복도의 비상구 쪽으로 연결된 좁은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에는 건축 설계상의 이유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장소와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이곳을 이용해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비상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계단도 주목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잘 사용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로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단서 주차장의 CCTV에서 수집된 영상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28일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 사이 주차장 왼쪽 출입구 쪽에 위치한 2대의 카메라가 약 17분 동안 간헐적으로 신호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점은 손미니언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기록된 시간과도 일치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은 누군가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감시를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차량은 여전히 제자리에 주차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이 사건 당시 사용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모든 단서를 지운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안 시스템의 내부를 꿰뚫은 자 혹은 단순한 우연? 수사 과정에서 가장 긴급한 질문은 누군가가 아파트의 카메라 시스템 배치를 완전히 꿰뚫고 이를 이용해 실종을 계획했다는 의혹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의 보안 시스템은 과거 몇 차례 기술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2~3번에 걸쳐 지하 주차장에 몇몇 카메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간헐적 오류를 겪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새벽 시간에 주차장을 자주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는 보안 요원의 증언도 있어 이를 통해 더 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질문들,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시스템에서도 발생한 작은 허점은 수사팀의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든 혹은 어떤 계획이 있었든 간에 그들은 이 허점을 매우 철저히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높음을 더욱 암시합니다. 밀에 빠진 기술의 눈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어야 할 카메라 시스템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가리는 검은 안개와 같았습니다. 기술이 더욱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점점 인간 추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으며 사건은 끝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합니다. 손 가문의 의심스러운 진술 손민현과 최샤오미 실종 사건에서 가족은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손민현의 가족 진술이 명확함을 제공하기보다는 안개처럼 짙은 수수께끼를 형성하며 조사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드러남에 따라 숨겨져 있던 갈등과 미스터리가 점차 밝혀졌고 이는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술, 이해할 수 없는 냉담함, 손민희연의 아버지 손진호는 부산에서 존경받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그의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샤오미의 가족이 연일 사건 해결을 촉구하며 조사 활동을 지지하는 반면 손진호는 극도로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찾는 데 있어 경찰과 전폭적인 협력 대신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경찰이 실종된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공개하여 대중의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손민희연의 얼굴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실종 사건에서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행동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실종자의 사진을 최대한 널리 퍼뜨려 실마리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민희연이 실종 직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손진호는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내용을 공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의 진술과 행동에서 불편함과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관계의 내밀한 갈등 심층 조사 결과 손민희연과 그의 아버지 손진호 사이의 관계는 겉모습만큼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가까운 친척의 말에 따르면 손민희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강요와 과도한 기대 아래 자랐습니다. 그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자 재산 상속자로서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민희연은 가업을 잇기보다 미술과 예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손진호의 분노를 불렀고 2014년 한 가족 모임에서 둘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손진호는 아들이 가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갈등은 손민희연이 최샤오미와 결혼하면서 잠시 잠잠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샤오미는 두 부자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정통한 몇몇 인사는 샤오미의 존재가 오히려 손민희연과 손진호 사이의 강역을 더 벌려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진호는 무명 배우였던 샤오미를 며느리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 가문의 다른 가족들의 협조 부족 손진호뿐 아니라 손민희연의 가족인 다른 친척들 역시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손 가족과 가까운 한 이모는 건강을 이유로 2차례나 경찰에 조사 요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간의 내밀한 정보나 갈등을 드러낼 여지가 있는 질문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손진호가 실종 사건을 신고했을 날, 가족 회사의 몇몇 직원들은 그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한 여성과 2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몇 소문은 그녀가 손민희연의 옛 연인인 준미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 가족과의 긴장된 대립 손 가족과는 반대로 최샤오미의 가족은 경찰과 언론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들은 딸의 사진과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대중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손진호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는 최의 가족이 언론과 협력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는 불필요한 행동이며 언론의 억측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샤오미의 아버지가 사건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려는 노력을 강화할수록 손진호는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숨겨진 진실 앞에 미스터리 손진호와의 마지막 대화를 마치며 경찰은 그에게서 가치 있는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냉담하고 감정 없는 태도는 경찰들로 하여금 더 큰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손진호는 정말로 사건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는 자신만의 은밀한 계획에 연루되어 이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메시지의 비밀 손민희연이 실종 전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였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요청이거나 숨겨진 비밀을 암시하는 신호였을까요? 손진호의 침묵은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GPS 흔적 분석 CCTV에서 유의미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현대 기술의 또 다른 유용한 도구인 GPS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GPS는 단순한 길잡이 이상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이동 경로를 조용히 기록하는 침묵의 기록자입니다. 따라서 GPS 데이터는 손민희연과 최 샤오미가 실종되기 전 몇 날 동안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손민희연의 GPS 데이터, 멈춰있는 신호. 먼저 경찰은 손민희연의 휴대폰을 조사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통신사와 휴대폰에 설치된 지도 앱의 데이터를 통해 그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손민희연의 GPS 데이터는 그가 새벽 2시 45분부터 3시 사이에 시내의 한 술집에서 아파트로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CCTV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영상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선 후 그의 GPS 데이터는 완전히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28일 하루 동안 그의 휴대폰에서 이동 흔적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손민희연이 아파트에 머물렀다는 신호가 의도적인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 누군가의 강요로 남겨졌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아파트를 떠났다면 항상 소지하던 휴대폰을 왜 두고 갔는지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최 샤오미의 GPS 데이터, 뜻밖의 미스터리 반면 손민희연의 데이터가 정체된 상태를 보여줬다면 최 샤오미의 GPS는 상당히 충격적인 정보를 드러냈습니다. 5월 28일 오후 그녀의 휴대폰 위치는 뜻밖에도 서울의 서쪽 외곽에 있는 한 소형 호텔을 지목했습니다. 부산에서 약 300k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GPS 데이터는 그녀의 휴대폰 혹은 적어도 휴대폰 자체가 약 6시간 동안 그 호텔에 머물렀음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최 샤오미가 서울에 어떻게 도달했느냐는 점입니다. 교통 CCTV 및 기차, 버스, 택시 등의 공공수단 기록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새롭게 제기된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기기를 따로 이동시켰거나 그녀가 강제로 어디론가 향했다는 것입니다. 28일 저녁 GPS 신호는 호텔을 떠난 뒤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단절로 의도적으로 흔적을 없애려는 누군가의 행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차량 GPS의 단서, 더욱 커지는 모순 경찰은 두 사람이 아파트를 떠나 비상구를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그들의 차량 GPS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기록은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민희연과 최 샤오미의 차량은 사건 당일 내내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나 GPS 데이터에 따르면 실종 기간 동안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차량이 사건과 무관함을 암시하며 두 사람이 차량 없이 떠났을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동 경로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남깁니다. GPS 신호가 끊긴 시간, 수수께끼의 단절 특이한 점은 두 장치 모두 5월 28일 밤 11시 47분에 GPS 신호가 동시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가 장치의 GPS를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했거나 두 장치를 소유주와 분리시켰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뒤에 외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합니다. 길잡이 역할을 한 누군가의 존재, GPS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경찰은 최샤오미의 휴대폰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장치를 서울로 옮겨 경찰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적인 잘못된 길 안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택시, 공유 차량 등 공공수단의 분석 기록에서도 최샤오미가 서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이동 경로에 또 하나의 모호함을 더했습니다. 빈틈 많은 데이터에서의 의문 GPS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라진 퍼즐 조각을 맞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더욱 많은 모순점을 드러냈습니다.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두 장비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전체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CCTV와 손진호의 의문스러운 침묵처럼 GPS 데이터 또한 실체에 다가가기보다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로직이 무너지며 사건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미진 관련 의혹 손미니언과 최샤오미 실종 사건을 논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사건을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미진입니다. 손미니언의 첫사랑이자 복잡한 과거와 미스터리로 가득한 인물인 그녀는 사건 전반에 걸쳐 의심을 키우는 중심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전미진은 단순히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실종 사건의 거대한 음모 중심에 있는 인물일까요? 전미진의 상처로 얼룩진 과거, 전미진은 한때 자존감 높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손미니언과의 연애 시절 그녀는 그를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할 유일한 사람이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사랑은 아픔으로 끝이 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부유한 남성과 서둘러 결혼하며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그 결혼 역시 빠르게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받았고 무엇보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의 양육권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녀를 야망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불신으로 가득한 복수심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미진의 지인들은 그녀가 손미니언과의 추억을 결코 잊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 당시 손으로 썼던 편지들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했고 이는 마치 이루어지지 못한 한 편의 꿈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상한 귀환 전미진은 이혼 후 일본으로 떠나 생활하며 한동안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미니언과 최샤오미 실종 직전 전미진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고 부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점은 경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은 손미니언과 최샤오미가 거주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단순히 부산에서 머무른 것뿐만 아니라 손미니언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미니언의 친구들 중 몇몇은 전미진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주전 최소 2번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접촉은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 이웃 주민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을 당시 최샤오미가 아주 심각한 심정적 동요를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환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동시에 전미진의 환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이웃은 말했습니다. 수상한 행동, 조사를 피해간 흔적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점은 전미진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듯 경찰의 조사를 매우 능숙하게 회피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신문했을 때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신문에서 시종일관 두리뭉실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경찰이 그녀의 재정적 궤적을 추적하는데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미진은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대면 접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은밀한 행동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려 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녀가 체류했던 호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는 이틀마다 호텔을 옮겨 다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추적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숨겨진 협박. 경찰은 예상치 못한 추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최샤오미의 한 친구가 밝히길 최샤오미는 실종 전에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는 손민희연과 결혼한 것은 실수였다는 내용과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협박 메시지의 문체와 맥락은 전미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문에서 전미진은 협박과 관련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손민희연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더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진호와의 연결고리 사건 속 전미진의 역할을 더욱 유력하게 만드는 점은 그녀와 손민희연의 아버지인 손진호 사이에서 나타난 뜻밖의 만남입니다. 회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전미진은 실종 사건 직전에 손진호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이 만남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손진호는 전미진과의 만남에 대해 질문을 피했고 이로 인해 만남의 목적과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크게 발생했습니다. 전미진 조종자 아니면 피해자. 전미진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단순히 그녀가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녀가 사건에 어떤 역할로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녀는 사건 전체를 계획한 장본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력에 의해 이용당한 불운한 인물일까요? 그녀가 선택한 행동들, 현금 사용, 호텔 이동, 질문 회피, 은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전히 누명을 쓰게 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수많은 질문, 현재까지의 증거와 정보로 볼 때 전미진이 단순히 무관한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전미진은 실종 사건 직후 부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건의 핵심 비밀을 풀 단서로 이어질 또 다른 시작일까요? 손민희연과 최샤오미 실종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동기와 증거. 모든 미제 사건에서 동기와 증거는 진실을 푸는 두 개의 핵심 열쇠와 같습니다. 손민희연과 최샤오미 실종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얽힌 동기는 단순한 개인적, 가족 간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음모가 얽혀 있으며 드러난 증거들마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미진의 동기, 집착과 복수심. 손민희연의 첫사랑이었던 전미진은 여전히 사건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 손민희연에 대한 깊은 후회, 그리고 과거로부터 그녀가 겪은 여러 가지 상실은 그녀의 행동을 위험과 사랑, 그리고 질투 사이의 경계선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전미진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결코 자신에게 귀속되었던 것을 쉽게 놓아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묘사합니다. 손민희연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니라 자신이 한때 가졌던 완벽한 삶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지는 항상 말했어요. 미니언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녀는 모든 불행이 미니언 때문이라 믿었어요. 이로 인해 그녀의 동기가 최 샤오미나 손미니언을 해칠 가능성, 혹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려 한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최 샤오미가 실종 전에 그 어떤 이도 알 수 없는 익명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점은 전미진이 이 모든 것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산으로 대담하게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사건의 배후였다면 왜 그녀는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여 다른 동기를 감추기 위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진호와 가족의 압력, 권력, 재산, 그리고 명예 전미진이 개인적 동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면 송아족 전체는 의문에 쌓인 또 다른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특히 손미니언의 아버지 손진호는 강력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업가로 이번 사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미니언과 아버지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미니언은 가족 전통인 사업을 잇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는 손진호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손미니언은 이상적인 후계자가 아니라 문제아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손미니언이 배우 최 샤오미와 결혼한 것은 손진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배우와의 결혼은 손 가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그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무렵 손미니언과 손진호 사이에 벌어진 마지막 대화의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손진호는 대화의 내용을 묻는 경찰 질문에 그것은 가족 문제일 뿐입니다. 아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과연 그는 사건의 전모를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최 샤오미, 진정한 표적은 누구인가? 최 샤오미가 사건의 중심 목표였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미니언의 아내이자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손가족 내부 갈등에서도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샤오미가 친구에게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자신이 손가족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손미니언이 자신과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설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갈등의 희생양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로 인해 그녀가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일까요? 또한 최 샤오미가 연극단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자신이 입원했다는 주장은 그녀가 상황을 은폐했거나 실제 위협을 겪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 내 병원에서는 그녀가 치료를 받았다는 그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실의 왜곡이거나 숨겨진 위험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증거의 역할, 연결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 수집된 증거는 마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퍼즐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CCTV 영상은 손미니언과 최 샤오미가 건물을 떠나는 어떠한 모습을도 담지 못했습니다. 최 샤오미의 GPS 위치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녀의 실제 이동 경로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손미니언의 차량은 사건 당시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의도적인 혼란 속에서 발생한 복잡한 음모임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실종인가, 정교한 음모인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증거는 이번 사건이 우연한 실종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임을 가리킵니다. 송아족의 침묵, 전미진의 의문의 귀환, 그리고 뒤엉킨 데이터들은 모두 거대한 음모의 일환처럼 보입니다. 손미니언, 최 샤오미, 전미진, 그리고 손가족 모두
커다란 판의 말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가려진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속이는 정확히 계산된 대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어둠 속 진실은 여전히 밖으로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수사장애물 부산에서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스터리와 모호한 단서들로 인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제적인 차원의 새로운 수사 진행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가능성을 예고했던 이 방향은 오히려 수많은 복잡한 장애물과 혼란을 초래하며 사건을 미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충격적인 정보, 의문의 전화, 2016년 6월 중순, 손민희연과 최샤오미가 실종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부산경찰은 인터폴 본부로부터 신선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한 인터폴 요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최샤오미와 개인정보가 일치하는 한국 여성이 출국 서류를 남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이었습니다. 관련 기록상 초이 M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5월 30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해당 여권의 사진 속 인물이 최샤오미와 매우 닮았지만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최샤오미의 신원을 위조했거나 그녀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위조된 신원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인터폴 협조 요청, 초기의 혼란 부산 경찰은 즉시 인터폴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곧 복잡한 법적 절차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국제수사기관들은 최샤오미와 손민희연의 출국이 일본 측의 의심스러운 기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는 이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손민희연과 최샤오미 모두 한국 측에서 공식적인 출국 기록이 없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예약 정보, 국경 이동 기록, 세관 기록 같은 명확한 서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최샤오미의 GPS 데이터는 실종 직전 서울 외곽의 호텔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그녀가 일본으로 넘어갔음을 입증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이동 흔적이 삭제된 것 같은 상황은 단순 실종 이상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나 조직적 밀항 가능성. 초이 M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기록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국제수사기관들은 이것이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폴은 위조 여권과 신원 도용 사건에 관한 과거 기록들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초이 M에게 가짜 서류를 제공했거나 그녀를 이용해 계획된 거래 또는 이동 과정에 연루시킨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손민희연과 최샤오미가 이런 조직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거나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 경찰은 즉시 관련 공항과 주요 항구에서의 이동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사 결과는 또 한 번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 내에 그 어떤 출입국 경로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암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와 고통스러운 지연 국제수사는 긴밀한 법적 협조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부산 경찰에게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명확한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국 경찰은 최샤오미와 손민희연이 해외에 존재했다는 확고한 증거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 행정 절차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한 탐문조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눈앞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이 사건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미진과 손진호의 연결고리 국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은 두 주요 인물, 전미진과 손진호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미진은 일본에서 몇 년간 거주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모색했던 이력이 있고, 손진호 또한 일본 시장과의 거래 및 계약 체결을 위해 도쿄를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미진 혹은 손진호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았으나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끝없는 기다림 속의 절망, 국제공조 수사 관련 정보가 법적 절차 지연으로 묻히면서 부산경찰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가 하나둘 사라지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흐를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최샤오미의 어머니는 언론을 통해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생사 여부를 떠나 저는 마지막으로 딸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로 속에서 멈춘 사건 시간이 흐르며 사건의 해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건은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있는 국경의 장막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으며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언론과 가족 간의 갈등, 손미니언과 최샤오미 실종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대중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조성한 사건의 본질뿐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양측 가족과 언론 간의 첨예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여론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내부에 숨겨진 긴장을 드러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 양날의 칼 실종 사건이 공개된 직후 한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 네트워크는 이를 올해의 가장 신비로운 사건으로 묘사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삶의 이면, 가족 및 개인 관계, 마지막 행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대중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언론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상당수의 미디어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이나 자극적인 이론에만 의존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옛 연인의 귀환, 새로운 연인의 실종 또는 부유한 가정에서의 잔혹한 복수극과 같은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대중의 관심을 끌었지만 사건에 관한 논의를 더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진호의 의문의 요청, 사진 비공개 요구 광범위한 언론 보도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손미니언의 아버지, 손진호의 특별한 요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미지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가문의 명예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최샤오미의 부모는 딸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한 대중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제 딸의 생명입니다. 최샤오미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태도는 두 가족 간의 공개적인 갈등을 초래했으며 온라인 포럼에서는 손진호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졌습니다. 왜 그는 아들의 이미지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는가? 이는 정말 가문의 명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건과 관련된 특정 진실을 은폐하려던 행동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의 폭발적 확산과 그것이 만든 압박감 언론의 폭발적 보도는 손미니언의 가족뿐 아니라 경찰 수사와 최샤오미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기자는 실종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아파트 단지로 몰려와 입주민과 보안 인력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자연스러운 증언 제공을 방해했습니다. 일부 기자는 심지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가족의 개인 공간에 침입해
정보를 수집하려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언론의 그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사를 위해 집중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는 더 큰 혼란의 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네티즌들이 손진호를 비판하며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최샤오미의 가족이 대중의 동정을 얻는데 너무 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족 간 갈등,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갈등은 언론과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두 가족 내부에서도 불화의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최샤오미의 부모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손미니언의 가족은 정반대로 거의 침묵을 지키며 모든 공적 활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배제했습니다. 최샤오미의 아버지는 이후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도 싸웠습니다. 제가 손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들의 사진 공개를 막습니까?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 자식의 얼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직이 말하더군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이 갈등은 손진호가 사건을 TV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게 반대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소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이용해 방송 일정의 연기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명예인가 진실인가? 손진호의 행동은 그를 둘러싼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기이한 침묵은 실종 사건을 둘러싼 어두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여러 소문은 그가 아들을 상대로 가했던 압박이나 부부 문제에 개입한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언론의 질문을 피해 다니고 어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의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언론, 구원자였나, 재앙이었나? 미스터리한 사건에서 언론은 진실을 밝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언론이 갈등과 긴장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손미니언과 최샤오미의 가족은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대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착각과 의혹 속에서 헤맸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남겨진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 앞에서 과연 누가 명예를 지키려 했으며 누가 진실을 지키려 했는가? 결말 없는 미스터리 수개월에 걸친 끊임없는 조사, 흩어진 단서들, 복잡하게 얽힌 증거들,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손미니언과 최샤오미 실종 사건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가족, 그리고 대중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한 공허 속으로 사라지며 답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목격자의 등장. 2016년 9월, 한국 남부 전라남도의 한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산 경찰에 익명 신고 전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최샤오미라는 이름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려 한 낯선 여성이 이 병원에 왔습니다. 간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 여자는 6월 15일 실종 사건 발생 후 몇 주 만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야구 모자를 쓰고 얼굴의 대부분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건강 상태를 묻자 그녀는 간단히 불면증이 심하다고 답하며 자신의 진정을 위해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점은 그녀가 제시한 신분증이 최샤오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음에도 사진이 본인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느낀 간호사는 그녀의 이름이나 정보를 병원의 기록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상황을 바로 알리지 못한 채 간호사는 바쁜 업무에 쫓겨 보도를 보며 몇 달 뒤에야 사건과 관련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미한 단서와 벽에 부딪힌 조사경찰은 즉시 간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이들은 곧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병원의 CCTV 기록은 보관기한 3개월이 지나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병원 직원 중 누구도 정확히 그녀의 얼굴이나 특징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신중하게 흔적을 지우려 한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온 단서는 한 가닥 희망처럼 보였지만 곧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목격자도 없었고 간호사의 불완전한 기억과 막막한 의혹만이 경찰의 손에 남았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반복되는 의심스러운 흔적 같은 시기, 인터폴은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이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호찌민에 위치한 대형 카지노의 보안 직원 몇 명이 2016년 7월 중순쯤 손민희연과 닮은 외국인 남성을 보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친 표정과 긴장된 기색으로 카지노 내부의 카메라를 피하려 하고 있었으며 일본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테이블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카지노의 CCTV는 두 사람이 빠르게 떠나기 전에 흐릿한 영상 한 편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VIP 고객으로 등록한 이들은 여권이나 신원을 남기지 않고 입장했기에 이 남성이 정말로 손민희연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지노에서 얻은 단서 역시 특정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영상은 불분명했으며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설, 자발적 실종인가 아니면 강압적 계획인가? GPS 데이터의 단절, 사라진 신분증, 모호한 목격자까지. 이러한 모든 요소는 경찰과 대중에게 기묘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손민희연과 최샤오미가 누군가의 강압 속에서 혹은 특정 이유로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설은 특정 조직이나 힘이 그들을 현재의 삶에서 떠나도록 강요하거나 죽음 혹은 실종을 가장하도록 몰아갔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본에서 기록된 초이 M, 베트남 카지노에서의 미니언과 닮은 자, 그리고 병원에서의 여성은 모두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지만 범죄 사실로 결론 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최샤오미가 실종 전에 받은 익명의 협박 메시지들에 대해 경찰이 다시 조사했을 때 그 메시지들은 사라지거나 삭제된 이후였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혹은 사건 이후 누군가가 증거를 완벽히 제거하려 했음을 암시합니다. 끝나지 않은 의문, 어둠 속에 갇힌 진실 손민희연과 최샤오미, 실종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 GPS, 목격자 증언 등 현대 기술과 인간적 직감 모두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했습니다. 최샤오미의 가족은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그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손민희연의 아버지 손진호는 여전히 침묵하며 모든 질문을 피해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은 그가 진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손민희연과 최샤오미가 가족과 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없는 미궁 길어진 조사와 답없는 질문들 속에서 손민희연과 최샤오미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사건의 조종자는 여전히
베일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인생에서 사랑했던 두 사람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은 끝없는 미로처럼 모든 연결성을 모호하게 만들며 시간 속으로 묻혀갔습니다.